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이번 장은 반복문과 조건문을 같이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아침으로 빵을 먹은 적이 몇 번입니까? 라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반복하면서 생각을 하고 각 요일마다 아침 메뉴를 생각해서 빵을 먹었는지에 대한 조건을 판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복문을 먼저 사용하고 반복문에 조건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문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반복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if와 같이 사용하는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0부터 5까지 숫자를 출력하세요. 이 문제는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여 5까지 숫자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에 작성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0부터 5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시작값은 0으로 두었고 증가식은 하나씩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6보다 작다라고 작성하여 0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증가하다 보면 6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false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블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 부분은 콘솔에 출력하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현재 i 값을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0부터 5까지 숫자 중 짝수만 출력하세요. 0부터 5까지 이 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예제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제에서는 짝수만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0부터 5까지 숫자를 출력하는 부분은 포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짝수만 출력하는 부분은 i 값으로 짝수를 판별하여 짝수만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if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5까지 숫자는 포문을 이용하여 i는 0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여 5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의 반복 블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반복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i가 0일 경우, i가 1일 경우, 2일 경우, 3, 4, 5일 경우 현재의 i 값이 짝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조건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조건식을 살펴보면 현재 i 값에 나누기 연산을 나머지 연산을 하였습니다. 2로 나눈 몫을 구하는 나머지 연산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i 값을 2로 나머지 연산을 하였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홀수가 되고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if문의 조건식을 이렇게 작성하여 짝수일 경우가 참인 경우로 짝수일 경우 참인 경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i가 홀수이면 이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i가 짝수이면 이 반복문을 실행해서
이렇게 콘솔에 출력하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i가 0일 때 포문의 조건은 참이 되고, 그리고 포문의 반복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if의 조건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if의 조건은 i가 0일 경우 2로 나머지 연산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 콘솔에는 0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i는 증감식에 의해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포문의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true가 되죠. 그러면 반복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 반복 코드에서 다시 if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조건은 i가 1일 경우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되죠. 그리고 그 1의 결과값을 0하고 비교하면 펄스가 되기 때문에 이 코드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살펴본다면 i가 2일 경우에 콘솔에 출력을 하게 될 테고, i가 3일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i가 4일 경우 콘솔에 출력을 하고, i가 5일 경우 콘솔에 출력하지 않을 것이고, i가 6일 경우에는 포문의 조건에 의해서 펄스가 되기 때문에 포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0부터 99까지 숫자 중에 짝수의 합을 구하시오. 0부터 99까지의 숫자 이 부분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0부터 5까지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포문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0부터이기 때문에 초기 값은 0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99까지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이용해서 100보다 작다라고 조건식을 작성을 하면 0부터 99까지 i의 변화는 0부터 99까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0부터 99까지 변화하면서 반복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i를 나머지 연산을 하였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하였고 그 결과를 0하고 비교합니다. 즉 이 말은 i가 홀수이면 펄스가 되고 i가 짝수이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짝수일 때, 결과가 true일 때는 sum이라는 변수에 현재 i 값을 의적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sum이라는 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sum이라는 변수를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sum의 변수의 선언의 위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sum이란 변수의 선언의 위치는 폼은 바깥에 있습니다. 즉, 이 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sum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0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i가 0일 때 조건은 true가 되죠. 네, true가 되고 if의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sum에다가 i의 값을 더하는 거죠. 근데 0 더하기 0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sum은 그대로 0을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i가 1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i가 1일 경우
포문의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if의 조건을 비교하게 되겠죠. 자, 이때 비교를 해보면 i가 1입니다. 1. i가 1일 때 2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하면 결과도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if의 조건식은 false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연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증가 시기에서 i는 2로 바뀔 겁니다. i가 2일 경우에는 포문의 조건의 true가 되기 때문에 여기 코드 반복되는 코드를 실행할 것이고, 반복되는 코드의 if 절의 조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조건을 판별하면 i는 2, 결과적으로 짝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의 true가 될 것이고, sum이라는 값에 현재 i 값을 더하기 할 겁니다. 그럼 현재 sum이라는 변수의 값은 0이 되겠고, 현재 i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sum에는 2가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0이 아니라 2가 저장이 됩니다. i가 3일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포문의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코드를 실행할 것이고, 반복되는 코드에서 if문의 조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if의 조건은 짝수일 경우 true가 되기 때문에 현재 i 값은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if 절에 있는 코드,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i는 다시 증가가 돼서 4가 될 것이고, 포문의 조건의 true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포문의 코드를 실행할 것이고, if문을 보시게 되면은 i가 4, 그리고 2로 나눈 나머지는 0, 짝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sum값은 2입니다. 2. 그리고 현재 i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2가 6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한다면 i가 5일 때는 홀수이기 때문에 코드 실행하지 않을 거고, i가 6일 경우에는 짝수이기 때문에 현재의 sum값 더하기 현재 i 값은 12, 그래서 얘는 12가 될 겁니다. 이렇게 99까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99를 살펴볼게요. i가 99일 경우 조건은 true가 되겠죠. 그리고 if문의 조건을 만나면 99는 홀수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고, i는 100으로 증가할 겁니다. 지금 포문의 조건을 보시면 i가 100일 경우는 이 포문의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포문을 종료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 코드에서는 콘솔에 출력해라, sum의 값을 콘솔에 출력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um은 0부터 99 중에 99 숫자 중에서 짝수를 계속 누적을 해 왔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얘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값이 2450이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에러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표시된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코드랑 달라진 점은 여기 int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선언문이고 이게 변수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 코드는 선언문이기 때문에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초기 값으로 0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코드에서는 선언문의 위치가 포문 바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에서는 포문 블록 안쪽에, 포문 블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문 블록 안쪽에 이렇게 이 포문 블록 안쪽에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변수의 선언의 위치에 따라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스코프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변수를 여기에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 블록 바깥에서는 이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sum이라는 이 변수는 포문 밖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가 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부분은 선언문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영역이 달라진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0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sum이라는 변수의 선언은 포문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문이 반복되는 동안에 변수의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수의 선언은 한 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포문은 계속 반복해서 돌 것입니다. 그러면 s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여기에는 값이 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값을 0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반복합니다. i가 0일 때,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어디까지 반복되죠? i는 99까지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i가 0일 때 포문의 조건은 true가 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i가 0일 때 이 코드에 보시면 이 코드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i가 0일 때 sum 값을 0으로 바꾼대요. 네,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i가 0일 때 지금 i가 0이죠. 이 코드는 저희가 많이 봤어요. 예, 짝수일 때 true가 된다고 했죠. 그럼 i가 0입니다. 그죠? 짝수죠. 그러니까 true가 되고 기존 sum 값에다가 i를 더합니다. 그럼 sum 값은 0이니까 0 더하기 0이 돼서 최종 sum 값은 0이 됩니다. 값은 변화가 없죠. 자, 이번엔 i가 1일 때 볼게요. i가 1일 때. i가 1일 경우 sum 값은 0으로 바꾸네요. 네, sum은 그냥 0으로 또 되어 있겠어요. 자, 그리고 i가 1일 때는 이 if문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얘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죠. i가 2일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i가 2일 경우 이 조건에 true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코드를 만나게 됩니다. 또 sum 값을 0으로 만들어라. 네, sum 값에 0을 대입하여라. 그래서 여기는 또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절을 만납니다. i가 2입니다. 2. 짝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합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sum 값에다가 현재의 i 값 2를 더하면 최종 2가 됩니다. 네, 드디어 sum 값의 값이 변했습니다. 2가 됩니다. i가 3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i가 3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i가 3일 경우 조건은 true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또 만났어요. sum을 어떻게 다시 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는 홀수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죠.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i가 4일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i가 4입니다. 이 조건은 true가 되죠. sum은 다시 0으로 바꾸고 i는 짝수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하네요. 현재 sum의 값은 0 플러스 i 값은 4니까 또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쭉 해서 i가 98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99가 아니라 98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i가 98이다. 조건은 true가 되죠. 포문의 조건은 true이기 때문에 포문을 실행할 겁니다. 이때 sum은 0이니까 0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98은 짝수죠. 짝수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현재 sum의 값은 0이고 현재 i 값은 98이기 때문에 최종 98을 sum에다가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98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럼 i는 99가 되겠습니다. 아직 포문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i가 99다. 그러면 포문은 true가 되고 다시 또 이 코드를 만납니다. sum을 0. 그러면 sum에다가 0을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문은 i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가 되고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가 이제 100이 됩니다. 이 코드 실행하지 않았고요. i가 100이 됩니다. i가 100일 경우에는 조건에 false가 되기 때문에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sum 값을 출력해라. sum 값은 0가 됩니다. 결과가 0이 나오는 이유의 코드를 그 범인을 찾아보면 이 코드 때문에 그렇죠. 이 코드는 위에서 선언한 이 변수를 초기화시키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0부터 99의 숫자 중에 짝수만 더할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코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실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자,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이 코드는 초기화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반복문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if문과 포문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양한 예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코드를 잘 숙지해 두시고 이런 시나리오를 잘 숙지해 두셔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문의 조건문까지 복잡한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중 반복문의 i 값과 j 값을 변화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어떻게 조건문을 활용하는지의 과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드의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코드를 이해하면 자칫 코드를 단답형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드를 응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코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도 수고하셨습니다.